안녕하세요. 영산대학교 학생 여러분.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무엇을 했을까요? 색으로 들어갔죠? 유채색의 밝고 어두움의 단계를 인식하는 훈련을 해 보았어요. 오늘은 아마도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보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색을 인식한다는 것이 창의적 문제 해결에서 왜 중요한가를 설명하도록 할게요. 사람이 바깥에서 받아들이는 정보의 80에서 90%가 시각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잖아요. 개인의 경험과 다양한 환경에 따라서 그 뇌에서 이제 그 시각 정보를 처리를 하는데요. 하여튼 시각적인 요소가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고 또 느끼고 이런 것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그 80에서 90%를 차지하는 시각적 감각 중에서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본다 할 때는 색을 많이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80에서 90%를 차지하는 시각 중에 60%가 색이라고 해요. 그 외에 형태나 텍스처나 구성이나 구도나 이런 것이 차지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대면 교실에서 나를 처음 볼 때 사실은 교수라는 어떤 개념도 있었겠지만 시각적으로는 아마 색을 먼저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색을 본다는 이런 어떤 색각 또는 색감이죠, 사실은. 색이라는 거는 이렇게 느낌을 많이 수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색감은 많은 부분 사람의 인성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많이 차지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색을 가지고 그 심리 상태를 분석해 보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파워풀한 어떤 진단과 치유의 키트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색, 서로 반대가 되는 색이죠. 보색을 이해한다는 거는 보색을 이해한다는 건 나와 완전히 다른 색의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빨강색을 좋아해요. 근데 빨강색의 보색이 초록색이잖아요. 그래서 초록색을 좋아하는 사람과 는 완전히 반대라고 보면 되죠. 거기에서 이게 만약에 빨강과 파랑이 초록이 완전 원색적으로 그렇게 그 색만 좋아한다 이러면 두 사람은 절대 화합할 수 없어요. 중간에 서로 섞이는 색이 있어야 둘이 서로 이해하고 의견의 다름이 있을 때 서로 조금씩 소통하려고 하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색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얘기를 시각, 자기중심의 원근법이죠. 우리가 본다는 건 나를 중심으로 보고 나로부터 조금씩 멀어질수록 우리는 여기 이 사진에서처럼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볼 수 없다는 건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어, 그래서 특히 사람은 감각이 자기 중심이잖아요. 내 중심이지 남을 나보다 더 잘할 수는 없죠. 그렇게 청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보는 시각이 원래 인간의 본성이긴 한데, 이게 시각의 문제예요. 내 것만 자세히 보이고, 큰 것으로 보이지만, 멀어질수록 거의 안 보여요. 이게 작은 걸까요, 여기보다? 아니죠. 내 시각의 문제인 거죠. 내 중심의 시각적 한계죠. 이 멀리서도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점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만 크게 보이고 상대는 작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매우 다른 세계를 구축하고 산다고 할 수 있어요. 예, 80에서 90%를 차지하고 거기에서 색은 60%를 차지한다고 했죠. 그런데 하여튼 이 시각적 한계를 인식해야 돼요. 나만 크다. 그것이 사실이다. 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원색적인 것과 보색에는 자기의 색의 반대색이 보색이거든요. 그래서 보색을 통해서 한번 인간과 그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는 시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이건 이제 시각적 사고인데요. 여기 보색이에요. 빨강색의 보색은 초록이거든요. 근데 이 자연의 빨강색에는 비록 빨강색의 원색이지만 물감이 만들어낸 원색은 빨강이 100%인데요. 이거를 컴퓨터로 분해해 보면 여기에는 빨강, 노랑, 파랑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빨강이 90%, 노랑이 뭐 5%, 그리고 파랑이 5%. 그러니까 삼원색이 이 안에는 다 들어있다는 거죠. 초록도 마찬가지. 초록색에도 자연의 초록색에는 물감의 100% 초록이 아니에요. 원색이지만 원색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다시 컴퓨터로 분해해 볼까요? 컴퓨터로 분해해 보면 이 초록에도 보통은 초록이 90%. 초록이 원색이 아니죠. 삼원색이 아니죠. 그래서 파랑하고 노랑을 합치면 초록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파랑이 45%, 노랑이 45% 되면 초록이 되잖아요. 거기에 빨강이 10%, 그렇게 해서 빨강, 노랑, 파랑, 삼원색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비록 반대색, 서로에게 물감의 빨강에는 절대 이 초록이 없어요. 물감의 초록에는 절대 빨강이 없는데요. 자연의 원색에는 삼원색을 다 머금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닮은 색이 있다는 거죠. 이게 보색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나만 제일 중요해. 그리고 그거를 원색적이라 그래요. 근데 그 원색에는 나와 다른 색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이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색을 품는 것이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라도 보색을 좀 칠해볼 예정인데요. 자, 여기서 원색 시장의 옷 사진이고, 여기는 이제 그 백화점에서 찍은 옷 사진이에요. 물론 형태 문제에 있어서도 가지런한 게 정리가 돼 있기는 하지만 이 시장의 옷들은 주로 물감의 원색을 사용하기 때문에
색이 유치해 보이죠. 그건 뭐예요? 싸구려 같아 보인다는 거죠. 이거는 원색, 빨강, 파랑의 원색이지만 중간색도 많고 그 원색이 서로 어울리는 원색이라는 거죠. 자, 그 어울린다는 게 그 힌트가 있죠. 그죠? 삼원색을 다 머금고 있기 때문에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색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보색의 아름다움입니다. 자, 보색을 한번 여러분도 해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듯이 지난주에는 지지난주는 명도 아주 하얀색에서 검정색까지 했고요. 지난주에는 유채색에 자신이 좋아하는 색을 가지고 가장 밝은 색에서 가장 어두운 색까지 해봤어요. 오늘은 이게 이제 빨강의 보색이 초록인데 빨강에서 한 10%씩 섞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빨강에서 10% 초록 쫙 합치다 보면 완전 초록이 되는 거죠. 이것도 빨강, 주황, 노랑, 주황의 보색은 파랑인데요. 예, 파랑을 섞어가면 이렇게 가운데는 원래는 검정색이 돼요. 보색을 합치면. 왜냐? 삼원색이 다 들어있잖아요. 삼원색이 골고루 들어있게 되면 검정색이 돼요. 원래는 물감이 좋다면 이것도 지금 이건 밝은 노랑이라 검정색이 안 나오긴 했지만 애매한 노랑도 아니고 보라도 아닌 색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이거를 다 세 가지 삼원색을 다 하라고 과제를 주기는 좀 시간이 여러분이 촉박할 것 같아서 일단 한 가지만 골라서 빨강에서 초록을 섞어가든 주황에서 파랑을 섞어가든 노랑에서 이거 파랑 아니에요. 보라예요. 네, 학생 거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니 노랑에서 보라인데 보라 제대로 했는데 파랑이라고 썼군요. 예, 그걸 한번 색연필 수채 색연필이면 더 좋고요. 지난번에 얘기해 줬죠. 수채 색연필은 색연필로 칠하고 나서 그 위에 붓으로 물을 섞어서 칠하면 이렇게 번져 가지고 그게 수채화처럼 된다고. 수채화를 쓰면 더 좋고요. 잘 하라는 거 아니죠? 일단 해보고 그 과정에서 내가 시각적으로 이 색감을 알아보는 거 있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한 훈련이에요. 그렇게 섬세한 시각을 가지고 우리는 좀 섬세한 시각적 사고를 훈련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주가 마지막 주예요. 다음 주는 색상환을 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색상환을 끝으로 이제 기말고사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과제를 한 노트를 사진으로 찍어서 PPT로 만들어서 제출하는 게 기말고사라고 그랬죠. 물론 과제와 함께 거기에 이제 저널로 그 하는 과정에 일어났던 생각이나 느낌을 쓰는 거 그것도 같이 첨부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봅시다. 과제 잘 해보세요.